지난 2일 원적에 든 지리산 화엄사 조실 명선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화엄사에 각계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선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월요일인 오는 6일 엄수됩니다. 조계종이 고려 금동관은 보살상의 소유권 재판에서 서산 부석사가 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문화재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남북교류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문화재를 필두로 한 민간 교류로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생명 존중의 가르침과 방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꼽히는 경허선사의 유품들을 전시하는 경허기념관이 오는 6일 문을 엽니다. 기념관 개관을 주도한 사단법인 경허연구소 홍현지 소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원적에 든 지리산 화엄사 조실 명선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화엄사에 각계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선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월요일인 오는 6일 엄수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조실 명선대종사의 분향소가 차려진 화엄원.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 소리가 나지막히 깔립니다. 원적 이틀째 추모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명선대종사의 맞상자인 진만 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의 상좌 스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슬픔에 잠긴 대중 스님들은 어른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회고합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또 여익 중생을 또 실천하라는 말씀을 꼭 잊지 않고 저희 문도와 화엄사 대중 전부는 항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사부 대중은 영단 앞에 삼배를 올리며 스님의 서리발 같은 경책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의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용 국회 정각회장, 최용천 문화재청장 등은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조계종 전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분향소를 찾아 영단에 헌화한 뒤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동단의 대소사에 계속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원로로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화엄사가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하는데 스님의 그 지도력이 상당히 작용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할을 했던 원로께서 세상을 떠나니까 후학들의 참으로 염려가 큽니다. 화엄사의 주 종렬 스님과 화엄사 전주지 종삼 스님도 분향소를 찾았고 동국대학교 근학위원장 통간 스님도 조문했습니다. 해남 대흥사 전주지 번각 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송강사 전주지 영조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 조계종 포교 원장 도영 스님과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도 영단에 분향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조문도 잇따랐습니다. 김순옥 구례군수와 박임규 구례경찰서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도 국장단과 함께 조문했습니다. 생전 큰 스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던 주철현 의원도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원적을 추도했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지만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 모든 분들을 함께 포용하고 또 함께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큰 어르신을 잃게 돼서 원적 사흘째인 오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원로와 중직급 스님, 불자들이 대거 화엄사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의 연결식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화엄사 앞마당에서 조계동 원로 회의장으로 옮수되며 답의식은 화엄사에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연화대에서 거행됩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이 최근 범죄 의혹이 불거진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주지 현흥 스님에 대해 범죄 논란으로 인한 종무원 위신 실추, 정당 사유 없는 복무지 이탈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이자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6인의 재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흥 스님은 당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앙징계위의 출석 요구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계종이 고려 금동관음 보살상의 소유권 재판에서 서산 부석사가 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문화재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기획실장 성화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서산 부석사 소유의 금동관음보살 좌상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고려시대인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심 판결에서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 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 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 세계 약탈 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 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최종심에선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남북교류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또 문화재를 필두로 한 민간 교류로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권 장관은 지원과 응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며 준비된 경우에만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일이라는 것은 준비해서 되는 일이지. 늘 역대 정부의 화두였던 평화 통일.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를 위한 남북 교류의 지향점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한 민족이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 동질성을 찾아서 이제 그야말로 사상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옛날 위치를 다시 찾는 게 이제 원래는 목적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는 권 장관의 질문에 진우 스님은 민간과 문화, 경제 교류를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종교 차원,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쪽에다 제안도 좀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문화재 관련해서 서로 이제 좀 교류가 되면 그 정도는 통일부 차원에서도 같이 또 협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남북교류 협력을 정부가 독점할 생각은 없다며
전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 이 부분을 독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하되 대화라든지 인도적인 협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류 협력 같은 경우 이게 남북 간의 어떤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남북 교류에 있어 문화재 등 북한과 민족 전통 문화에 접점이 많은 우리 불교에 대한 기대감은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국의 선원에서 일체 외부 출입을 끊고 선방에서 오직 수행에만 매달려온 스님들이 겨울철 석 달간의 동안거 정진을 회양합니다. 양산 통도사와 문경 봉암사 등 조계종 100개 선원의 수행납자 1,920명은 내일 오전 일제히 이민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간의 용맹정진을 마무리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불기 2566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동안거 해제법어를 특집 방송합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동안거 해제법어는 오는 6일 오전 8시 40분과 7일 오후 4시 30분 BBS TV로 전국에 방송되며 팔공 총림 동화사 방장 진재법원 대종사와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 우송 대종사,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동안거 해제법어도 6일부터 방송됩니다. 팔공 총림 동화사가 오는 7일 오후 2시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산중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팔공 총림 동화사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비구 233명, 비구니 47명 등 모두 280명을 확정했습니다. 방장의 임기는 10년 단임이며 산중총회에서 추천하고 중앙종회에서 추대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13일로 예정된 고창 선운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주지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가 지난 1일 화엄사와 연기암 구간 탐방로 등에서 지리산 탐방객을 위한 환경정화 울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환경정화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장길선 화엄사 신도회장, 유시문 구례군 의장, 윤명수 지리산 전남사무소 소장과 직원, 신정태 야생생물 보전원장, 황규태 지리산 생태탐방원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이번 환경정화 울력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윤명수 소장은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환경 정화 활동에 다 같이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여전한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방생법회는 모든 생명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데요. 도심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방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개묘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주 간포 세계명상센터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정초 방생법회에는 3일에 걸쳐 전국 도량과 유튜브 불교대학 등 3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법회는 세계명상센터 산중도량 회전법회를 시작으로 해변도량 참배, 포행, 방생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참자들은 방생을 통해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온갖 만물을 다 자비롭게 거두어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불교의 방생은 아주 필요하고 또 모든 국민들과 우리 불자들에게 생명 존중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그런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관음사의 방생법회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려주는 미물방생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인간방생, 내 안의 불성을 깨닫게 하는 불성방생,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병고방생 등 4가지 방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불자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인간 방생,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우리가 방생이라 하면 민부를 놓아주는 것도 방생이고요. 또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하는 방생,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교야말로 참다운 인간 방생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우학 스님은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을 통해 강의한 33분의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를 담은 신간 삽상 관세음보살 가피를 법보시하며 불성방생을 실천했습니다. 대가름사의 방생법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꼽히는 경허선사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경허기념관이 오는 6일 문을 엽니다. 경허선사 선양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경허연구소 홍현지 소장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단법인 경허연구소장이시죠? 홍현지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은 그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꼽히는 이 경허선사의 유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허기념관이 문을 열게 됐다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허기념관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예, 경허기념관은 말 그대로 경허선사를 기념하는 곳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가 8년 전에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푼 희망을 가지고 경허 연구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청계사에 제 경허선사 발자취 1차 순례를 끝내고 그다음에 경허 연극의 그 개관을 앞둔 그 시점이어서 그때는 제가 가슴이 부풀 듯이 아주 좋은 그런 그 시점에서 여기를 다녀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8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8년 동안에 좀 부끄럽지만 경허선사를 선양하기 위한 많은 업적들을 제가 경허연구소가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대중의 발걸음이 좀 잦지 않아서 이제 드디어 조계사 앞으로 입성을 해서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그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허기념관이 이제 2월 6일 날 개관하게 되고요. 예. 경허연구소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요. 지금 소장을 맡고 계신데 그 소장님께서 경허 스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뭐 자료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사단법인 경허연구소를 하면서 대중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이렇게 경허선사에 몰두를 하냐. 심지어는 제가 경허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우리가 모두가 불자라면은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을 이제 표상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경허선사께서 그 깨달으신 그 길이 가장 일치하고 제가 이 하늘 아래 땅 아래 가장 존경하고 싶은 경허대사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경허 박사 논문을 썼고 또 하다 보니까 경허선사가 엄청난 억울한 상황에 빠져 계셔서 제가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밝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허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야말로 경허선사 바로 알기에 대한 그 일환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경허 연구에 많은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경허 소설을 출간하고 또 영화도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대왕님이라고 진짜 부르는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경허지 강의를 접으면서 제가 이제 경허 연구소에 들어앉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경허선사 그 선찰순례 발자취를 이제 3권으로 책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허 연극을 또 2016년에 했다가 밀어놓은 거를 다 끄집어내서 2권으로 이렇게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던 그 경허집을 선시한 권하고 법화해서 3권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해외까지 우리 경허선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영문을 번역해서 영문 6권, 한글본 3권에서 경허집을 했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안 끝나서 제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져서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시나리오 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3개월 기초반을 마치니 예. 4장 시놉시스가 완성돼서 오.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기어코 경호선사에 대한 그 일대기 그것을 대작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시나리오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아주 큰 목표와 꿈을 갖고 계시군요. 예. 근데 말이죠. 경호 스님과 동학혁명을 이끈 전봉준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예.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예. 파악이 됐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경호 연구소를 차리니까 이제 많은 제보들이 줄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간단히 말하면 어느 날 이제 경호선사가 친필이 옥션에 떴다. 예. 아유 경호선사 친필이 옥션에 뜰 리가 있나 했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 옥션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범진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인사동에 옥션에 떴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 보니까 똑같은 에서 1년 전에 있었던 거랑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급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경호선사가 그 전봉준 장군 아버지 전창혁에게 보내는 그 우리가 여자 측에서 왜 혼사 날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혼사 날짜라는 게 연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랑의 오치스를 하는 게 의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알았는데 사실은 경호선사 여동생이 있다는 거를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1년 후에 그 불교신문에서 또 옥션에 그 불교신문에 떴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앞에 여기 조계사 그 전통기념관 거기 와서 보니까 그 답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혼사 날짜를 29일 염구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전창혁 그 분이 그래 좋다. 그럼 혼사 날짜를 그러고 정하자. 한 답서라 흔쾌히 받아들여서 고맙다라는 경호선사 친필 2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그 전봉준 장군의 족보가 나왔는데 그 족보가 말하자면은 경호선사의 아버지가 송두옥이고 송두옥의 딸과 전봉준이 결혼했다. 하니까 이게 전봉준 장군과 경호선사는 천안매부관이 되는 거고요. 예. 소장님께서는 원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그리고 학원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이제 경호 연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게 이제 경호선사가를 여기까지 이제 그나마라도 간신히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게 제 혼자만이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힘으로 지금도 경호선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눈물겨운 그러한 분들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경호선사가 세계적인 인물로 진짜 경호선사의 진면목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에 제가 일생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경호연구소의 홍현지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